지금 회사를 나오면 혹은 은퇴하면 통장에 매달 얼마의 현금이 들어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5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럼 궁금해집니다. 은퇴한 사람들 통장에는 실제로 매달 얼마가 들어올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면 상위 10%가 될까요? 저는 지금 40대 싱글맘인데요. 이번 달 통장에 들어올 예상 현금 흐름이 배당금이 절세계좌 제외하고 일반 위탁계좌에서 약 240만 원, 프리랜서 수입 약 120만 원, 총 360만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현실적인 노후 현금 흐름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후 생활비 조사를 보면 1인 최소 생활비, 즉 숨만 쉬어도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이 월 136만 원, 부부 기준은 월 29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평균 금액은 월 65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로는 생활이 안 되겠죠. 지금 회사를 그만두신다면 혹은 은퇴하신다면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나요? 국민연금만 있는 사람, 그리고 사적연금과 개인 투자로 만든 현금이 있는 사람,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저는 지금 40대 싱글맘이고 회사 재정 문제로 주된 일자리였던 직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40군데 이상 냈고 2번이나 이직했지만 결국 퇴사를 해야 했고요. 지금은 주 3일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업은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달 수입은 120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그리고 이번 달 배당금이 절세 계좌에서 받는 배당 제외하고 약 24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현금 흐름이 약 36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주된 일자리에서 7년 더 일할 계획이었는데요. 제가 일하던 회사가 스타트업이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늘 있었습니다. 노후를 미리 고민하면서 월배당 받을 수 있는 투자 구조를 준비를 미리 시작하지 않았다면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갑자기 끊어지게 됐을 때 아이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투자를 시작하면서 처음 계획했던 자산과 현금 흐름을 다 갖추지는 못했지만 이만큼이라도 준비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자다가도 깰 만큼 회사를 나오게 되는 건 공포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투자를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퇴사 혹은 은퇴 후에는 월급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현금 흐름이요. 월급으로 받던 현금 흐름이 끊어지면 당장 내야 할 카드값, 주거와 관련된 비용, 핸드폰 사용료, 아이 용돈, 소소한 커피 한 잔 비용까지 다음 달 이 지출을 채워줄 들어오는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최소한의 현금 흐름 외에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월세나 배당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생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만약 평균적인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월 현금 흐름은 겨우 65만 원이고요. 개인연금과 투자해서 얻게 되는 현금 흐름, 그리고 일하면서 버는 수입을 더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월 200에서 300만 원 이상 월 생활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은퇴 후 삶의 난이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 상황은 이렇습니다. 퇴사 혹은 은퇴 후의 현금 흐름은 내가 살고 있는 집, 부동산에서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자산, 그 중에서 전월세 보증금 등을 제외한 실제 현금이 될 수 있는 저축액 부분을 봐야 합니다. 40세에서 49세 가구주의 평균 현금 보유액은 약 1억 원입니다. 50대 가구주의 평균 현금 보유액은 약 1억 3천이고요. 그런데 이 현금 보유액이 60세 이상이 되면 9,4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나이대부터는 현금 자산을 키우지 못하고 갖고 있던 현금을 뺏어 쓰고 있다는 거죠. 2026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은 62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후에 새롭게 구한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일까지 계속 일하던 것에서 최종으로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실제로 가장 장기로 일하고 회사에서 가장 높은 연봉 대우를 받던 주된 일자리에서 퇴사하는 평균 연령은 50세 전후라고 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 상황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가구별 소득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보여주는 표인데요. 40대 가구의 평균 소득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근로소득, 즉 월급 형태의 소득이 연간 약 6,90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건 평균값이기 때문에 억대 연봉 이상 등 고소득자 분들의 소득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100명을 줄 세웠을 때 50명, 즉 중앙값으로 받는 소득은 이거보다 낮다고 보셔야 됩니다. 50대의 근로소득 평균값은 약 6,600만 원입니다. 40대일 때보다 연간 300만 원을 덜 버는 것으로 나오죠. 주된 일자리에서 퇴사하고 두 번째 새로운 일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이전 일자리보다 연봉이 줄어드는 게 보통입니다. 60대를 보면 충격적인데요. 평균 근로소득이 연간 2,5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 즉 국민연금을 연간 평균 1,200만 원 받는 걸로 나오네요. 일해서 벌 수 있는 수입이 40대 일하면서 벌 때보다 거의 65% 줄어드는 겁니다.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내가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적은 소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버는 것도 적은데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서 일해도 지금 버는 것의 3분의 1밖에 벌 수 없다고 하면 어떠세요? 노후 준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60세 이후 은퇴하신 분들의 약 60%가 필요한 생활비에 비해 현재 수입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셨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생활비도 그걸 마련하는 방법이 개인 투자에서 현금이 나오는 경우는 6%밖에 안 되고요. 국민연금에서 30%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의 20%를 의지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자녀의 월급에서 내 생활비 일부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부모님 세대까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세대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미래라는 걸요. 아이에게 보태주지는 못하더라도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노후가 되려면 생각보다 노후의 월 현금 흐름을 준비하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퇴 후 월 얼마 정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참고해서 앞으로 함께 공유할 만한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